오늘 자산의 온도에서는 바로 현대제철 이야기입니다. 요즘 시장에서 아주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대제철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저 멀리서 정말 강력한 반전 드라마가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먼저 왜 지금 현대제철인지 그 배경부터 보고요. 그 다음에 이 반등을 이끌고 있는 두 가지 핵심 동력을 뜯어볼 겁니다. 그리고 미래 성장 가능성, 물론 리스크도 짚어봐야겠죠? 마지막으로 숫자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왜 하필 지금 현대제철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부터 찾아보겠습니다. 현대제철의 주가를 지금 강력하게 밀어올리고 있는 엔진이 두 개가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는 미국으로 가는 철근 수출이 말 그대로 폭발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지긋지긋했던 업황 부진이 드디어 끝나고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두 개의 엔진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엔진의 연료는 놀랍게도 바로 미국에서 터진 AI 데이터 센터 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I 열풍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짓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철강 수요가 연간 96만 톤이나 새로 생겨났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바로 이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보세요. 2026년까지 미국으로 가는 철근 수출량이 무려 377%. 네, 377%나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에요. 물량으로 따지면 43만 톤. 특히 올해 1분기에만 34만 톤이 몰릴 정도라니 이건 뭐 거의 쓰나미 수준이죠. 근데 더 재미있는 건 뭔지 아세요? 바로 경쟁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알제리나 베트남 같은 경쟁국들은 미국의 높은 관세 장벽, 이른바 관세 폭탄을 맞아서 사실상 손발이 묶인 상태예요. 덕분에 이 엄청난 수요를 한국산 철근이 거의 독차지하게 되는 아주 기가 막힌 판이 깔린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엔진입니다. 바로 업황 회복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전문가, 산업 전문가, 정책 전문가 할 거 없이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마치 잘 짜인 합창처럼요. 자, 먼저 시장 전략가의 분석을 볼까요? 이분은 지금 주가가 좀 흔들리는 건 역사적인 바닥에서 벗어나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 같은 거다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나쁜 건 이미 다 반영됐다는 거죠. 여기에 산업분석가가 힘을 보태는데요. 3월부터 철강 회사들이 대대적인 설비 보수에 들어갔는데 이게 공급을 줄이는 효과를 내서 결국 제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무역정책 전문가의 말은 더 확실합니다. 들어보세요. 미국 현지 공급이 너무 부족해서 상반기 내내 한국산 철강이 잘 팔릴 수밖에 없다. 이게 결국 현대제철 실적을 단단하게 받쳐줄 거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그림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원재료인 철광석은 공급이 늘어서 가격이 좀 안정되고 코크스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품 가격은 올라가죠. 그러니까 원가랑 판매가 사이의 간격, 즉 마진이 이렇게 쫙 벌어지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신호죠. 자, 지금까지는 단기적인 회복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럼 이걸 넘어서 현대제철의 미래를 더 크게 그려볼 새로운 기회는 뭐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9조 원짜리 새만금 메가 프로젝트. 이게 뭐냐면 현대차 그룹이랑 정부가 손잡고 새만금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랑 수소 도시를 짓는 사업이에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현대제철이 이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핵심 철강제를 독점 공급한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철강을 파는 걸 넘어서 현대제철이 미래 산업의 뼈대를 만드는 핵심 기업으로 완전히 새롭게 포지셔닝 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기회는 의외의 곳, 바로 중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철강주를 짓눌렀던 게 바로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악재가 사라지고 있어요. 부동산에서 빠진 수요가 자동차, 조선 같은 제조업 쪽으로 완전히 옮겨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를 주목해야 합니다. 3,400만.
중국에서 한 해에 생산되는 자동차가 무려 3,400만 대에 달하고요. 조선업은 거의 슈퍼사이클에 들어갔다고 하죠. 여기서 나오는 철강 수요가 다시 한번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들도 한번 냉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미국 이란 갈등 같은 지정학적 문제가 갑자기 터지면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 이건 항상 염두에 둬야 하고요. 또 하나는 국내 건설 경기가 생각보다 더디게 회복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본격적인 회복은 2027년, 2028년은 되어야 한다는 좀 보수적인 시각도 있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숫자로 딱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먼저 지금 현대제철의 주가 위치부터 보죠. PB가 0.24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회사가 가진 모든 자산을 다 팔아서 청산했을 때의 가치보다도 주가가 4분의 1 토막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미래는 달라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펀더멘탈이 완전히 회복되면서 2026년에는 영업이익이 7,580억 원까지 뛸 것으로 예상됩니다. 엄청난 성장세죠. 이런 근거들을 종합해서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로 5만 원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에서 거의 40% 가까이 더 오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차갑다고 해서 기회가 없는 건 아니죠. 오히려 이렇게 꼼꼼하게 분석하면 그 안에서 뜨거운 수익을 낼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현대제철이 과연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